걱정을 머릿속에서 지우려면 나는 수강생 중에서 한 명인 메리언 더글라스가 광자를 그리러 왔던 몇 년 전에 그 밤을 결코 잊지 못한다. 그의 요청으로 실명을 쓰지 않겠다. 그러나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그가 수강생들 앞에서 직접 한 이야기이다. 그의 가정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비극이 부르닥쳤다. 첫 번째 비극은 그가 사랑하는 5살 딸아이를 잃었을 때이다. 딸의 죽음은 그들 부부에게 견딜 수 없는 일이었지만 10개월 뒤에 두 번째 아이가 생겼다. 하지만 그 아이도 태어난 지 5일 만에 죽고 말았다. 두 번의 상실은 부부에게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나? 저는 도저히 받을 수 없었습니다. 잠을 잘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휴식을 취할 수도 없고 편한 마음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의욕을 상실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의사를 찾았다. 한 의사는 그에게 수면제를 권했고 다른 의사는 여행을 권했다. 그는 두 가지 모두를 다 해봤자는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제 몸이 집게에 끼어서 그 집게가 점점 더 쪼여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슬픔에 사로잡힌 적이 있는 사람은 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저에게는 한 아이가 남아 있었습니다. 4살짜리 아들이었죠. 그 아이가 제 문제의 해결책을 주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슬퍼서 자리에 앉았는데 아이가 저에게 부탁하더군요. 아빠, 제게 보트를 만들어 주시겠어요? 저는 보트를 만들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어떤 일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 녀석은 고집이 센 녀석입니다. 결국 아들인 녀석에게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 장난감을 조립하는데 거의 3시간이 걸렸습니다. 장난감 조립이 끝날 때쯤 몇 달 동안 느껴보지 못한 편안함과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 발견이 저를 무력감에서 벗어나 생각할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계획하고 생각하느라서 바쁠 때에는 걱정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경우에는 장난감별을 만드는 데 고민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바쁘게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밤에 저는 집을 돌아다니며 해야 할 일을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책상, 계단, 유리창, 블라인드, 손잡이, 자물쇠, 물이 새는 수도꼭지 등 고쳐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2주에 걸쳐서 손봐야 할 것의 목록을 작성했더니 놀랍게도 242개나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대부분 수리를 했습니다. 매주 공부하기 보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은 요역에서 성인대상 강좌를 들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시민활동에도 참가해서 지금은 학교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참석하는 모임도 많습니다. 적실자와 다른 활동을 위한 기금 모금에도 참석하겠습니다. 너무 바빠서 걱정할 시간이 없습니다. 걱정할 시간이 없다. 그것은 윈스턴 처칠이 전쟁이 절정일 무렵에 하루 18시간 일할 때 한 말이다. 그의 막중한 책임에 스트레스를 받느냐는 질문에 그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나는 너무 바빠서 걱정할 시간이 없습니다. 찰스 캐터링도 그가 자동차 시동기 개발을 시작했을 때 같은 문제를 겪었다. 캐터링은 최근에 은퇴할 때까지 GM 부서장으로 있으며 GM 연구소의 총책이었다. 그는 한때 몹시 가난해서 흑간을 실험실로 썼다. 그의 아내가 피아노 강습을 해서 생활비를 벌었다. 나중에 보험금을 담보로 $500를 빌려야 할 정도였다. 나는 그의 부인에게 걱정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럼요. 너무나 걱정돼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남편은 안 그래요. 연구에 빠져서 걱정할 틈이 없어요. 위대한 과학자 파스텔은 도서관과 연구실에서 찾는 평화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왜 그런 장소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것일까? 도서관과 연구실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연구에 몰두해서 걱정할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연구원들은 신경쇠약에 걸리는 일이 없다. 그들은 그런 사치를 부릴 시간이 없다. 왜 바쁘게 일에 매달리는 것이 걱정을 없애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일까? 이것은 심리학에서 밝혀진 가장 기본적인 법칙 중에 하나이다. 그 법칙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한 번에 한 가지 이상의 생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믿을 수 없는가? 그러면 실험을 하나 해보자. 의자에 편안히 기대서 눈을 감고 자유의 여신상과 당신이 내일 아침에 해야 할 일을 동시에 생각한다고 가정해보자. 두 가지를 하나씩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두 가지 모두를 동시에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걱정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떤 일을 재미있게 하는데 동시에 걱정으로 쭉 늘어져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의 감정이 다른 감정을 몰아낸다. 육군 정신과
군의관들이 전쟁 중에 기적을 이뤄낸 것은 이런 단순한 발견 덕택이었다. 전쟁의 끔찍한 경험으로 충격을 받아 신경쇠약증에 걸린 병사들이 병원에 오면은 그들이 내리는 처방은 바쁘게 만들라였다. 환자들은 한순간도 쉴 새 없이 활동을 해야 한다. 주로 낚시, 사냥, 축구, 골프, 사진찍기, 정원 손질, 춤추기 같은 야외 활동이 주를 이루었다. 환자들에게 끔찍한 경험을 생각할 틈이 없었다. 자급요법은 요즘 정신과에서 활동을 약처럼 처방할 때 쓰는 용어이다. 이 방법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5세기 그리스에서는 이미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벤자민 플랭클린이 활용하던 시기의 케이크 교도들도 필라델피아에서 이 방법을 사용했다. 1774년 어떤 사람이 케이크 교회에서 운영하는 요양소를 방문했다. 그는 정신병 환자들이 리네를 짜느라 바쁜 것을 보고 놀랐다. 케이크 교도들이 환자들에게 약간의 노동을 시키면 증세가 완화된다는 것을 설명해 줄 때까지 그는 이 불쌍한 환자들이 착취를 당한다고 생각했다. 약간의 노동은 신경을 안정시켜 준다. 어떤 정신과 의사는 당신에게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정신질환에 가장 잘 드는 최고의 치료제라고 말해줄 것이다. 헨리 롱펠로우도 사랑하는 아내와 사별했을 때 이 사실을 직접 깨달았다. 그의 아내가 봉인형 밀랍을 촛불에 녹이던 중에서 옷에 불이 붙었고 롱펠로우는 아내의 비명을 듣고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달려갔지만 아내는 화성으로 죽고 말았다. 한동안 그 끔찍한 기억으로 그는 거의 미칠 지경이었다. 하지만 우리 좋게도 그에게는 돌봐줘야 할 3명의 어린 자녀가 있었다. 슬펐지만 롱펠로우는 자녀들에게 어머니 노릇까지 해야 했다.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을 하고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아이들과 함께 놀았다. 아이들과 함께 보내며 아이들 시간이라는 시도 지었다. 그는 또한 단테의 작품을 번역했다. 여러 가지 일로 바빠서 그는 슬픔을 잊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테니스는 가장 친한 친구 아우더 할렘을 잃고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일에 몰두해서 나 자신을 잃어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절망에 빠질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일에 몰두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하지만 일이 끝나고 나서가 위험하다. 여가 시간을 즐길 때 가장 행복해야 하지만 그때 걱정이라는 우울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제박이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상사가 오늘 한 말에 무슨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대머리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같은 잡념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파고든다. 우리가 바쁘지 않을 때 우리의 뇌는 거의 진공 상태와 같다. 물리학을 배운 학생은 누구나 자기는 진공 상태를 싫어한다라는 말을 알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진공에 가장 가까운 것은 백열등의 내부이다. 전구를 깨뜨려 보아라. 자유는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공기를 밀어넣을 것이다. 자유는 공허한 마음도 무엇인가로 채운다. 무엇으로 채울까? 대개는 감정이다. 왜일까? 왜냐하면 걱정, 두려움, 증오, 시기, 질투라는 감정은 원시적인 활력과 역동적인 에너지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런 감정들은 너무나 강렬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평화롭고 행복한 생각을 몰아내는 경향이 있다. 콜롬비아 사범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제임스 L. 머셀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잘 설명하고 있다. 걱정이 당신을 몰아붙여서 지치게 하는 때는 당신이 일할 때가 아니라 당신이 휴식하고 있을 때입니다. 쉬고 있을 때 당신의 상상력은 미친 듯이 날뛰면서 모든 종류의 그릇된 가능성을 불러들이고 조그만 실수도 과장합니다. 이럴 때는 당신의 정신은 부하가 걸리지 않은 채 작동하는 모터와 같습니다. 결국에 베어링이 타거나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걱정을 하지 않으려면 생산적인 일에 완전 몰두해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당신이 대학 교수가 될 필요는 없다. 세계대전 중에서 나는 시카고에서 원축으로 만났다.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걱정을 건설적 일에 몰두해야 한다는 규칙을 발휘했는지 말해주었다. 나는 뉴욕에서 미주리에 있는 농장에 가면서 들른 식장차에서 그녀와 그녀의 남편을 만났다. 나는 이야기의 진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실명과 주소를 명기하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부부와 통성명을 하지 못했다. 이 부부는 자신들의 아들이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한 다음 날 입대했다고, 또 부인은 외아들을 걱정하느라 건강을 잃었다고 말했다. 아들은 어디 있을까? 무사할까? 작전 중일까? 부상당했을까? 죽었을까? 내가 그녀에게 어떻게 걱정을 걱정했는지 묻자 그녀는 자신을 바쁘게 만들었다고 답했다. 처음에는 하은이를 내버리고 집안일을 스스로 해서 몸을 바쁘게 움직였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머리를 쓰지 않고 기계적으로 집안일을 할 수 있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아들 걱정을 했습니다. 잠자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면서 낮 동안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저를 바쁘게 할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큰 백화점의 판매원으로 취직했습니다. 그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무척 바빴습니다. 고객들이 몰려들어서 가격, 지수, 색깔을 모르니 1초도 다른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피곤한 다리를 쉬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 말고는 다른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자마자 죽은 듯이 잠이 들었습니다. 걱정할 시간도 걱정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는 존 쿠퍼 포이즈가 불쾌한 일을 있는 기술에서 말한 것을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깨달았다. 주어진 일에 몰두할 때 일정의 안정감, 내면의 평화, 행복한 마비 상태가 찾아온다. 이 감정이 인간의 마음을 진정시켜준다. 얼마나 큰 축복인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 탐험가 오사 존스는 나에게 걱정과 슬픔에서 벗어나는 그녀의 비밀을 말해주었다. 당신은 나는 모험과 결혼했다라는 책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 모험과 결혼한 여자가 있다면 바로 그녀일 것이다. 그녀가 16살이었을 때 그녀는 마틴 존슨과 결혼해서 캔자스를 떠나 포르테오의 정글에 정착했다. 25년 동안의 이 캔자스 출신 부부는 아시아, 아프리카의 멸종위기의 야생동물에 대한 영화를 찍으면서 전 세계를 여행했다. 몇 년 전에 미국으로 돌아온 이 부부는 강연을 다니며 그들이 찍은 유명한 영화를 보여주었다. 그들은 덴버에서 해안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그만 비행기가 산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남편인 마틴 존슨은 즉사했다. 의사들은 오사에게 다시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오사 존슨이라는 사람을 몰랐다. 3개월 후 그녀는 휠체어를 타고 많은 청정 앞에서 강연을 하고 있었다. 사실 그녀는 이 무렵에 휠체어에 앉아서 100회 이상 강연을 했다. 내가 그녀에게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묻자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렇게 하면 슬퍼하고 고민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버드 제독은 혼자서 5개월 동안의 남극을 뒤덮고 있는 만년설에서 말 그대로 파묻혀서 오동하게 지낼 때 같은 진리를 발견했다. 최고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는 이 만년설은 미국과 유럽 대륙을 합친 것보다도 더 큰 미지의 대륙을 덮고 있었다. 버드 제독은 그곳에서 혼자 5개월 동안 지냈다. 반경 100마일 안에 살아있는 생명체는 아무것도 없었다. 어찌나 좋은지 바람이 불면은 입김이 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의 책 혼자서에서 버드 제독은 영혼을 긁어먹는 암흑 속에서 보낸 5개월에 대해 말하고 있다. 낮도 밤처럼 어두웠다. 맨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바쁘게 움직였다. 밤에 등불을 끄기 전에 내가 할 일을 계획하는 습관을 길렀다. 예를 들어서 탈출용 터널을 만드는데 1시간, 사인으로 치우는데 30분, 연료통을 평평하게 만드는데 1시간, 식량 터널벽에 선반을 만드는데 1시간, 썰매에 부러진 브리지를 고치는데 2시간. 이렇게 배분하는 것은 멋진 생각이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존심을 키울 수 있었다. 이런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목적 없이 하루하루가 흘렀을 것이고 목적이 없었으면 생활 자체가 무너졌을 것이다. 마지막에 한 말을 기억해라. 목적이 없었으면 생활 자체가 무너졌을 것이다. 우리가 걱정을 하면 오래전부터 하던 일을 약처럼 사용하자. 하버드 대학교 임상교수 리처드 캐버트 박사는 그의 책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을 했다. 의사로서 의혹, 주저함, 우유부단, 두려움으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함으로써 병을 치료하는 것을 보는 것은 기쁨이었다. 이를 통해서 얻게 되는 자신감은 에머슨이 주장하는 자기 신뢰와 같다. 당신과 내가 바쁘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자리에 앉아서 빈둥거리며 상념에 젖어들어 우리는 찰스 다윈이 말하는 위브 기버를 수도 없이 만들어낼 것이다. 위브 기버는 예디에게 나오는 꼬마 악마인데 이 꼬마 악마는 우리를 공허하게 만들고 우리의 행동력과 의지력을 파괴한다. 나는 조바심을 내거나 속이 끓이지 않게 자신을 바쁘게 만들어서 이 위브 기버를 이겨낸 뉴욕의 사업가를 안다. 그의 이름은 트램퍼 롱맨으로 그의 사무실은 월스트리트 40번지에 있다. 그는 내 강좌의 수강생 한 명이었는데 그가 걱정을 이겨낸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고 인상적이어서 수후에 그와 식사 자리를 만들었다. 우리는 자정이 지날 때까지 식상에 앉아서 경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가 한 이야기를 옮겨보겠다.
18년 전에 저는 너무 걱정이 많아서 불면증이 걸렸습니다. 항상 긴장해 있고 화도 잘 내고 초조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신경쇠약에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때 걱정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란과일 처절해서 회계 담당이었습니다. 회사는 갤런 단위의 통조림에 50만 달러를 투자한 상태였습니다. 20년 동안 이 딸기 통조림을 아이스크림 업체에 팔아왔는데 갑자기 내셔널 데어리나 보든지 같은 대형 아이스크림 제조업체가 생산량을 급격히 늘리면서 돈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배럴 단위로 포장된 딸기를 사들이면서 갑자기 판매가 중단되었습니다. 50만 달러에 해당하는 딸기가 재고품으로 남겨되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1년간 100만 달러의 딸기를 구매가 되는 계약도 맺은 상태였습니다. 회사는 이미 은행에서 35만 달러를 대출한 상태였습니다.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인정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죠? 저는 상황이 바뀌었고 이들과 저는 파산이라고 사정을 설득하기 위해서 공장이 위치해 있는 캘리포니아 왓슨빌로 달려갔습니다. 사정을 믿으려 않았습니다. 모든 잘못을 뉴욕 지사에 돌렸습니다. 며칠 설득한 끝에 마침내 딸기 포장을 멈추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청과 시장에 신선한 딸기를 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문제가 거의 해결되었습니다. 그때 걱정을 하지 않았어야 했지만 걱정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걱정은 습관과 같습니다. 제게 그런 걱정하는 버릇이 생겨버렸습니다. 뉴욕으로 들어온 뒤 이탈리아에서 구매한 체리, 하와이에서 구매한 파인애플 등 모든 일에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긴장을 하고 신경이 예민해져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신경쇠약 직전까지 가고 있었습니다. 절망 끝에 제 불안증과 걱정을 해결할 새로운 방식을 찾았는데 몸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제 모든 능력을 써야 해결되는 문제들이 많아서 걱정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예전은 하루에 7시간 일했지만 이는 하루에 15시간, 16시간 일합니다. 매일 아침에 8시에 출근해서 거의 자정까지 사무실에서 일합니다. 새로운 일과 새로운 책임을 또 맡았습니다. 자정에 집에 돌아오면 지쳐서 침대에 눕자마자 골아떨어졌습니다. 3개월 이상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걱정하는 습관이 없어져서 옛날대로 7, 8시간 일했습니다. 벌써 18년 전이지만 그 이후 불면증이나 걱정으로 고생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지고 나도 쇼의 말이 맞다. 그는 몇 마디로 이 이치를 정리했다. 괴로워지는 것은 당신이 행복한지 불행한지 고민할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당신이 행복한지 불행한지 굳이 생각하려고 애쓰지 마라. 몸을 바쁘게 움직이라.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될 것이고 머리가 바쁘게 움직여서 삶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걱정을 몰아낼 것이다. 바빠져라.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값싸고 가장 효과적인 이야기다. 바쁘게 생활해라. 고민이 있으면 일에 몰두해라. 고민이 있으면 일에 몰두해라. 이렇게 했네요. 걱정을